자, 그리고 계속 2부에서 이어나갈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한국 해군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왕건함을 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우리 해군 왕건함이 부산 진해기지에서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5월 15일 내일 모레 출항을 합니다. 목적지는 아덴만.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싱턴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라. 숄더 투 숄더. 어깨를 나란히 하라는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구냐? 바로 5월 11일 그저께 미 국방장관 피터 헤그세스가 앙규백 국방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이란과 전쟁 중인 미국이 한국 해군에게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둘째, 왕건함은 정말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는가? 세 번째, 간다면 우리 해군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느냐? 요 세 가지입니다. 자, 5월 11일 펜타곤에서 열린 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에 무난한 문구가 나열이 됐습니다. 전자권 전환론의 동맹 현대화, 향후 협력 강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모두 발언에서 나왔어요. 헤그세스가 말한 미국은 지금 이란을 상대로 장대한 분노 작전 오퍼레이션 에릭 퓨리를 수행 중이다. 우리는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해주길 기대한다. 자, 요즘 이 말에 대해서 전 세계가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는데, 근데 공교롭게 우리 앙규백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이 말을 들었어요. 이게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동맹국 국방장관에게 군사적인 동참, 즉 파병을 요구한 거예요. 동맹 외교에서 이런 공개 발언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비공개로 하면 왜 안 되냐? 왜 공개적이냐? 이렇게 압박을, 최대한의 압박을 요즘은 북한이 아니라 동맹국인 대한민국에 가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3월부터 그래 왔어요. 한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의 석유를 받는 통로 방어에 더 많이 기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을 지목했죠. 우리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반박도 쉽지가 않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건 진실이니까. 자,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작년 12월에 경주회담에서 트럼프한테 요구한 거 있잖아요. 핵추진 잠수함. 그러면은 우리 핵추진 잠수함에 미국 연료를 내놔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요구한 거거든요. 그리고 5달이 지났어요. 입도 뻥긋도 안 해. 입 뻥긋도 안 해. 아니, 제가 그때부터 그랬어요. 미국은 이렇게 할 거다. 시간 질질 끌 거다. 지금 미 의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 연료 제공해주는 절차가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고 미 의회에서 그 청문회를 거치고 해야 될 사안인데 어떤 위원회도 열리지가 않아. 그러면서 미국에 이걸 총대를 매는 의회 의원도 없어요, 지금. 의회가 승인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미 의회 의원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쿠팡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응? 쿠팡이라든가 또 쿠팡 대주주인 소프트뱅크가 미 의회에 로비를 벌여가지고 쿠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한국하고 안보 협력도 하지 말라는 이런 식의 논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친중, 친북 이런 어떤 그 정권으로 이 색깔론을 또 펼치는 국민의힘까지 있어 보니까 이런 어떤 논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한국의
군사적 목적으로 핵물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게. 더 멀어졌어. 근데 이번에 헤그세스 장관이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어떻게 해결하겠다? 말이 없어, 말이.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 그게 언제요? 2028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호르무즈 해협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느라고 한국 해군이 탐이 나거든. 한국 해군의 기뢰 제거 능력이라든가 또 연안 전투 능력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서해 NLL에서 30년간 갈고 닦았단 말이에요. 이건 미군이 못하는 흙탕물 작전이거든. 브라운 워터. 미군은 깨끗한 대양, 블루 워터. 거기서 작전하는 거야. 근데 브라운 워터, 흙탕물에서 누가 작전을 해야 돼? 기뢰 제거 누가 해야 돼? 고속정 누가 잡아야 돼? 한국 해군이 너무 뛰어나니까. 탐이 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달라는 거는 뭐라고 가타부타 답이 없으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기에 절대 말려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왕건함이 이제 가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야죠. 자, 왕건함을 일단 한번 살펴보겠어요. 구축함 DDH 9785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번함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충무공 이순신 한급. 자, 요 사진입니다. 이게 4,400톤 배수량이에요. 이순신 한급 구축함이라 그래. 한국 해군의 주력 함정이죠. 이게 2번 함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교대하러 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승조원 300명이 타죠. 그 다음에 아덴만까지 3 내지 4주 정도 갑니다. 6월 초에 현지에 도착하는데 이게 청해진 47진 대조영함과의 이제 교대란 말이죠. 근데 임무교대인데 이게 뭔가 달라요. 지금 파병하는 왕건함은 원래 해적 퇴치용으로 가 있던 대조영함하고는 성능에 약간 변경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덴만에 가 있는 그 대조영함이 주로 해적들 유조선 탈취하는 해적들 퇴치용이라면 이 왕건함에는 대드론 체계가 보강이 됐다. 이번에 나무호가 그 드론에 피격됐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긴급 탑재된 게 뭐냐면은 이 대드론 방어 체계예요. 이건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드론 체계라는 게 뭐냐면은 그 골키퍼라는 방어 체계가 있어요. 골키퍼. 이게 뭐냐면은 적의 비행체가 드론이든 뭐든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날라오면은 30mm 기관포를 수천 발을 일시에 쏘는 거야. 수천 발을. 그렇게 해가지고 화망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걸려들어가지고 격추시키는 거거든요. 그 드르르르 막 쏘는 거거든. 예. 이런 방어막을 펼치는 거. 이걸 골키퍼 체계라 그러거든요. 이런 게 탑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드론 탐지 체계가 보강이 돼 있는 겁니다. 탐지 체계. 그래가지고 레이더 성능을 높여가지고 소형 비행체를 갖다가 알려주면 아까 말씀드린 골키퍼 같은 체계가 드르르륵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아덴만으로 가는 이 왕건함이 호르무즈에 갈 수 있냐? 피터 헤그세스 말처럼 그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은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을 작전구역으로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아덴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작전구역을 호르무즈로 확대하려면 국회가 새로운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방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법 절차를 인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 소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시나리오는 없느냐?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이 이게 이제 뭐 재개된다는 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다국적군이 출범됐다. 제가 아까 얘기한 국제연대가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도 국회 동의는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제연대로 한다. 이거는 국회에서 동의가 쉽게 날 가능성이 높죠.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후에도 고객에게 절대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귀찮게 계속적으로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연락을 기다렸다고 전화를 먼저 주시는 분이 계실 정도랍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 상담 신청하실 때 꼭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시는 회사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 하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갔다. 그러면 이란의 드론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란의 드론이 뭐냐면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이란의 드론 능력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이게 만일에 드론이 맞다면 나무호를 피격한 게 같은 그 타격표 지점을 1분 간격으로 2번을 타격해서 충격을 높였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겁니다, 이게. 이 정도 실력은 굉장히 세계 정상급의 드론 작전 실력이거든요. 이걸 갖춘 거예요, 이란이. 그래서 미국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력을 보라 이거예요. 이거를. 자, 그랬는데 이 드론이 이렇게 정밀하게 들어오려면은 좌표를 어떻게 찾느냐? GPS 유도 방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GPS.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피격당한 날이 미국이 여기서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군사작전을 시행하던 날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란의 드론 공격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미군이 GPS 교란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뚫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면 놓쳤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자폭형 무인기가 적어도 저속으로 들어올 때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지만 미군이 작전 중인데도 뚫고 들어왔다면 우리 왕건함이 여기서 무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론이 아닌 순항미사일, 이란이 갖고 있는 아파파급, 이게 야알리급이라 그러는데 이 대함 순항미사일도 갖고 있다고. 그 다음에 지상에 트럭으로 움직이는 이동식 발사대, 단거리 대함 미사일도 이것도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상 드론, 소형 자폭형 수상 드론, 소형 잠수함, 이번에 이란이 공개한 건데 이 수중 위협이 있는 것이죠. 이러면 여기에 왕건함이 갔다가 천안함 꼴 나는 거예요. 천안함 꼴이.
이 모든 게 동시에 올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이란의 복합 포화 전술, 스태튜레이션 어택이라 그래. 복합 포화 전술. 이런 걸 구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복합 전술로 제1파 공격 드론, 제2파 공격 미사일, 제3파 공격 잠수정, 이런 식으로 연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위협 앞에서 왕건함 혼자서 생존은 불가능하고 어떤 연합함대 같은 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미국도 못해. 미국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미국 이번에 왕건함이 드론 방어 체계 아까 얘기한 골키퍼 말고도 소프트킬, 즉 전자전 무기도 탑재해서 가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GPS 신호와 조종 주파수를 재밍하거나 교란하거나 역해킹을 해가지고 무력화하는 방식의 우리 전자전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순신급에 이게 안 갖춰진 걸 이번에 왕건함에 갖춰가지고 소형 드론 특화 주파수 대역 교란 능력을 갖춰서 이번에 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이제 소프트킬, 하드킬이 아니라. 그 다음에 드론 탐지 체계로 50m 이후 저고도를 접근하는 저고도 탐지 레이더, 이런 것들로 조기 경보 능력을 높인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방어 능력이 향상이 됐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미사일이나 수중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어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소해함과 연안 전투함이 떼거지로 가야 된다. 근데 헤그세스가 노리는 거는 한국, 일본 이런 연안 전투의 해군 능력이 탐이 나는 거다. 그거를 지금 침을 흘리고 있다. 난 좀 안규백 장관이 이게 간 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 좀 의심스럽긴 해. 지금 왜 가나 싶어요. 가만히 눌러 앉아 있지. 어쨌든 가야만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은 지금 헤그세스 장관이 이걸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견제 내지는 거리두기도 해야 된다. 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